오늘은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이 자꾸 잠겨서 며칠 고생을 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갑자기 법정 스님의 무수유란 제목의 책을 집어들게 되네요. 책의 여러 목차 중에 무소유의 소제목을 단 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가난한 탁발숭이요. 내가 가진 거라고는 물레와 교도소에서 쓰던 밥그릇과 염소젓 한 깡통, 허름한 담요 6장, 수건, 그리고 대단치도 않은 평판, 이것뿐이요. 마하트마 간디가 1931년 9월 런던에서 열린 제2차 원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가던 도중 마르세유 세관원에게 소지품을 펼쳐 보이면서 한 말이다. K. 크리팔라니가 엮은 간디어록을 읽다가 이 구절을 보고 난 몹시 부끄러웠다.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적어도 지금의 내 분수로는 그렇다. 사실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날 때 나는 아무것도 갖고 오지 않았었다. 살 만큼 살다가 이 세상의 적에서 사라져갈 때 빈소론으로 갈 것이다. 그런데 살다 보니 이것저것 내 몫이 생기게 되었다. 물론 일상에 수용되는 물건들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없어서는 안 될 정도로 꼭 요긴한 것들만일까? 살펴볼수록 없어도 좋을 만한 것들이 적지 않다. 우리들의 필요에 의해서 물건을 갖게 되지만 때로는 물건 때문에 적잖이 마음이 쓰이게 된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갖는다는 것은 다른 한편 무엇인가에 얽매인다는 뜻이다. 필요에 따라 가졌던 것이 도리어 우리를 부자유하게 얽어맨다고 할 때 주객이 전도되어 우리는 가짐을 당하게 된다. 그러므로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흔히 자랑거리로 되어 있지만 그만큼 많이 얽혀 있다는 측면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 나는 지난해 여름까지 난초 2분을 정성스레 정말 정성을 다해 길렀었다. 3년 전 거처를 지금의 달해원으로 옮겨왔을 때 어떤 스님이 우리 방으로 보내준 것이다. 혼자 사는 거처라 살아있는 생물이라고는 나하고 그 애들 뿐이었다. 그 애들을 위해 관계서적을 구해다 읽었고 그 애들의 건강을 위해 하이포넥스인가 하는 비료를 구해보기도 했었다. 여름철이면 서늘한 그늘을 찾아 자리를 옮겨주어야 했고 겨울에는 그 애들을 위해 실내 온도를 내리곤 했다. 이런 정성을 일찍이 부모에게 바쳤더라면 아마 효자 소리를 듣고도 남았을 것이다. 이렇듯 애지중지 가꾼 보람으로 이른 봄이면 은은한 향기와 함께 연두빛 꽃을 피워 나를 설레게 했고 잎은 초승달처럼 항상 청정했었다. 우리 달의 언을 찾아온 사람마다 싱싱한 난초를 보고 한결같이 좋아라 했다. 지난해 어느 여름 장마가 깬 어느 날 봉선사로 운어노사를 뵈러 간 일이 있었다. 한낮이 되자 장마에 갇혔던 햇볕이 눈부시게 쏟아져 내리고 앞 개울물 소리에 어울려 숲속에서는 매미들이 있는 대로 목초능을 돋구었다. 아차, 이때서야 문득 생각이 난 것이다. 난 조를 뜰에 내놓은 채로 온 것이다.
모처럼 보인 찬란한 햇볕이 돌연 원망스러워졌다. 뜨거운 햇볕에 늘어져 있을 난초잎이 눈에 아른거려 더 지체할 수가 없었다. 허둥지둥 그 길로 돌아왔다. 아니나 다를까 입은 축 늘어져 있었다. 안타까워하며 샘물을 길어다 숙여주고 했더니 겨우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어딘지 생생한 기운이 빠져나간 것 같았다. 나는 이때 온몸으로 그리고 마음속으로 절절히 느끼게 되었다. 집착이 괴로움인 것을. 그렇다. 나는 난초에게 너무 집념한 것이다. 이 집착에서 벗어나야겠다고 결심했다. 나를 가꾸면서 산철에도 나그네 길을 떠나지 못한 채 꼼짝을 못했다. 밖에 볼 일이 있어 잠시 방을 비울 때면 환기가 되도록 늘 들창문을 조금 열어놓아야 했고, 분을 내놓은 채 나가더라도 뒤미쳐 생각하고는 되돌아와 들여놓고 나간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말 지독한 집착이었다. 며칠 후 난 초처럼 말이 없는 친구가 놀러왔기에 선뜻 그의 품에 분을 안겨주었다. 비로소 나는 얽매임에서 벗어난 것이다. 날아갈 듯 홀가분한 행방감, 3년을 가까이 함께 지낸 유정을 떠나보냈는데도 서운하고 허전함보다 홀가분한 마음이 앞섰다. 이때부터 나는 하루 한 가지씩 버려야겠다고 스스로 다짐을 했다. 난을 통해 무소유의 의미 같은 걸 터득하게 됐다고나 할까? 인간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소유사처럼 느껴진다. 보다 많은 자기네 몫을 위해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 소유에게는 한정도 없고 효율도 없다. 그저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일념으로 출렁거리고 있다. 물건만으로는 성에 차질 않아 사람까지 소유하려고 든다. 그 사람이 제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는 끔찍한 비극도 불사하면서 제정신도 갖지 못한 처지에 남을 가지려는 것이다. 소유욕은 이와 정비례한다. 그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어제의 맹망들이 오늘에겐 맞서게 되는가 하면 서로 으르렁대던 나라끼리 신선사자를 교환하는 사례를 우린 얼마든지 보고 있다. 그것은 오로지 소유의 바탕을 둔 이해관계 때문이다. 만약 인간의 역사가 소유사에서 무소유로 그 방향을 바꾼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 싸우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주지 못해 싸운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 간니는 또 이런 말도 하고 있다. 내게는 소유가 범죄처럼 생각된다. 그가 무엇인가를 갖는다면 같은 물건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가질 수 있을 때 한다는 것. 그러나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므로 자기 소유에 대해서 범죄처럼 자책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들의 소유관념이 때로는 우리들의 눈을 멀게 한다. 그래서 자기의 분수까지도 돌볼 새 없이 들뜬다.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 한 번은 빈손으로 돌아갈 것이다. 네, 이 육신마저 버리고 훌훌 떠나갈 것이다. 하고 많은 물량일지라도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다. 크게 버리는 사람만이 크게 얻을 수 있다는 말이 있다.
물건으로 인해 마음을 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한 번쯤 생각해 볼 말씀이다. 아무것도 갖지 않을 때 비로소 온 세상을 갖게 된다는 것은 무소유의 또 다른 의미이다. 오늘은 법정 스님의 무소유에 대해서 잠깐 읽어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컨디션도 별로 안 좋고 피곤하기도 하고 목도 가라앉는 이 밤에 내가 왜 이 직장을 넘기게 되었을까? 모든 것은 다 이유가 있다지요. 무언가를 갖고 싶어서 정말 갈구했던 적이 있어요. 우암산에 올라서 그 숱한 청주시의 반짝거리는 불빛들을 보며 이 넓은 땅에 저 수많은 불빛 아래 왜 내 수의 불빛 하나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아주 간절히 원했던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막상 갖고 보니까 법정 스님 말대로 그것을 지키고 관리하고 유지하느라 굉장히 많은 시간과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어요. 그게 싫지는 않지만 이토록 이것이 갖고 싶은 욕망만큼이나 쉽지 않은 것이구나를 느끼고 있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고 내 옆에 있을 거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이 변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무언가에 쫓기듯 열심히 살려고도 하고 불안해 자꾸 확인하고 싶어 하기도 하나 봐요. 그런데 법정 스님처럼 우리도 언제는 다 털어버리고 어디론가 소유가 아무 의미가 없는 대로 그렇게 떠날 거잖아요. 그러고 보면 이렇게 무언가를 이루고 싶어서 또 갖고 싶어서 아니면 어떤 의미를 찾고 싶어서 이렇게 열심인 것이 덧없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아직 이렇게 살아 있으니까 살아내고 사라지고 있으니까 그래도 오늘도 참 잘했어요. 오늘도 참 그래 참 잘 살았어요. 이렇게 나를 토닥거리면서 나를 더 사랑해주면서 그렇게 잡으려고 해요. 이 늦은 시간 함께 해준 여러분 오늘도 참 잘했어요. 그러니 따뜻하게 편하게 좋은 꿈 꾸고 잘 자요.